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 인자 A, B가 있대요. 수준수가 각각 셋이라 그랬으니까 A의 수준이 3개고 B의 수준이 3개고 처리라고 했는데 이 처리와 수준이 헷갈리기도 하면서 꼭 그렇게 구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크게 구별 안 하셔도 실익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수가 3개 있는데 각 수준 3개 각 수준을요 처리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처리 1 처리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수준 1 수준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반복수가 3인 자, 중요한 단어 반복수가 있다는 거하고 이원 배치법 분산분석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하고 밑에 여기 있는 것부터 다음 진행하고요. 자, 여기서 100 곱하기 1-알파의 백분위 수는 뭐를 나타내면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알파인 요 값을 우리가 100 곱하기 1-알파의 백분위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싹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고요.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B의 교호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우선 분산 분석을 보면 분산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분산을 이용해서 뭘 이용하느냐? 평균이 같냐 다르냐. 모집단이 3개 이상 있을 때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분석합니다. 근데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원 분산 분석이 있고 2원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1원 분산 요인이 하나라는 거 하나고요. 하나. 여기는요. 요인이 2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인은요. 2개가 있어요. A와 B가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인이 이렇게 2개가 있어. 이런 건 2원 분산 분석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A밖에 없어요. 그러면 1원 분산 분석이고 2개 있으면 2원 분산 분석입니다. 이 예제는 2원 분산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수라는 단어. 반복. 자, 그래서 2원 분산 분석은 또 2개 나오네. 반복이 없는 경우하고 없는 2원 분산 분석과 반복이 있는 2원 분산 분석법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요인 A에 처리 A1이란 처리 또는 수준 A1이라는 게 있고 요인이 B 요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B1을 볼게요. 그래서 요인이 요 요인과 요 요인 요 처리와 요 처리가 일어났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R개 여기 R이라고 있죠. R개를 했어요. 이건 반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복이 없으려면 한 번만 해야 돼요. 한 번만. 즉 X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자 A의 두 번째 처리 A2 처리와 B1 있을 때 여기 보면 몇 번이냐면 R번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반복이 없다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2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예제를 보니까 R번 반복한 예제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반복이 있는 겁니다. 반복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여기 없고 하나만. 여기가 L이라고 되어 있죠. L1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있는 경우는 반복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반복수가 3번씩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R이 3인 경우예요. 그래서 요 처리와 요 처리 때 3번 반복하고 처리 요거와 요거일 때 3번 하고 3번씩 이렇게 3번씩 있는 경우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찰값이 평균보다 뭔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론 분산 분석의 요인이 하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차이는 처리 때문에 요인이 A1, A2가 있으면 A1, A2 차이 때문에 생긴 거와 처리 이외에 다른 요인 모르겠다. 다른 요인 때문에 둘 중에 나눠지는 거고 만약에 이건 이론이고요. 2원은 어떻게 될까요? 2원은 요인이 2개니까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했더니 인자 A의 처리 차이 때문에, 즉 뭐냐면 A1과 A2가 달라서 그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자가 또 하나 있잖아요. B, 인자 B의 처리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요인 때문에 해서 이론 분석에서는 이거 하나, 이온 분석에서는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이 경우는 반복이 없는 경우입니다. 반복이 되면 좀 더 복잡해요. 자, 우선 여기 이건요, 요 책하고 다른 거가 달라서 노테이션이 틀린다. 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 어쩌고 저쩌고 서브스크립트고 X 바로 이해하시면 되고, 편차가 생긴 이유는 왜? 요인 A 때문에. 또 다른 건 뭐예요? 요인 B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교호작용의 편차가 있고, 그 다음 오차는 게 다른 요인 말합니다. 다른 요인 때문에예요. 모르겠는 다른 요인 때문에예요. 교효작용이 편차가 있는데 여기 교효작용은 고려하지 않다니까 이거 없대요. 그냥 다 뭉뚱그려 이게 없고 그냥 다른 요인, 여기 오차만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분산 분석표라니까 분산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분산 분석표가 있고 밑에 있는 분산 분석표가 있는데요. 기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에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반복이 없는 경우고요. 반복이 있는 경우예요.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징은 교효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처리 외 다른 요인은요, 여기 오차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없는 경우 이렇게 생기는데 반복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P가 있고 Q가 있는데, P라는 건 A의 수준수예요. Q는요, B인자 B의 수준수입니다. 자, 각 3식이라 했으니까 P도 3이고 Q도 3입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 빼기 1, 3 빼기 1이 됩니다. 반복이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이게 P, Q입니다. 자, 교호작용 없기 때문에 이거 없어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걸 3개를 더하면 요 합계 요게 나옵니다. 요걸 더하면. 근데 요걸 더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게 없으니까 요게 바뀌어야 됩니다. 요게 바뀌어서 3개, 하나, 둘, 셋을 더하면 요게 나오게끔 돼야 돼요. 요거 없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반복이 있는 거 쓰는데 거의 뭐랑 같냐면 반복이 없는 경우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를 보겠습니다. 개는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n 곱하기 p 곱하기 q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총 표본의 개수입니다. 총 표본의 개수가 몇 개냐면 몇 번씩 반복했냐면 반복수가 3이에요. 3번씩 반복을 했고 수준수가 A의 수준수가 3이고 B의 수준수가 3이니까 3, 3, 3 3, 3, 9, 27에 결국 26이 됩니다. 26이 돼요. 이거 지워야 된다 그랬죠? 요거 하나, 둘, 셋을 다 더하면 요게 2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요 26이 돼요. 자, 여기 제곱합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를 더하면 23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 오차 이쪽 부분이 110이 됩니다. 자, 평균 제곱합은 이 제곱합의 평균이거든요. 평균 제곱. 그러니까 M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M자가 M이 뭐냐면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냈다는 얘기예요. 자, 분산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이 우리 쉬운 분산 이렇게 하고 나서 N-를 나누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유도예요. 이건 뭐냐면 sum of squares죠.
썸이라는 것은 시그마 했다는 얘기고 스퀘어에서 제곱한 것을 썸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유도로 나면 이게 뭐냐?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 분산은 일종의 평균이에요. 뭐의 평균이냐? 관찰점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요걸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 그렇죠? 자유도를 했더니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오고,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를 했더니 10이 나왔어요. 자, 이제 F값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값은 여기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미인, 평균 했는데 뭐에 대해서? A인자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분자는 50이고요. 여기 분자 여기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SE를 봐야 되겠는데, E가 에라예요. 미인이죠. M은 미인이고,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제곱합 110 나누기 자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5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값은 10이고 이 값은 2예요. 그래서 F값이 10과 2입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인자의 F값이 10이고 인자비의 F값이 2니까 작지 않고 크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유도는 20이 아니죠. 22입니다. 오차항의 자유도는 20이고, 오차 평균 제곱은 뭐냐면 여기 오차 평균 제곱, 오차란 글자와 평균 제곱 만나는 점 5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4번은 맞는 답이고요.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의확률이라고 나왔어요. 유의확률은 13번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유의확률에 대한 언급을 얘기를 했고, 정의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정의는 보시고, 거기 가서 보시고요. 이제 직접 이제 숫자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의확률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설감정을 이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A인자의 각 처리의 평균이 같다. 대입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여러분은 A가 아니고 H1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B에서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죠. 각 처리의 모집단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여기 계산됐습니다. 10 돼 있고 여기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F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 있을 텐데, 이쪽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지금 얼마냐 하면 5%입니다. 왜냐면 여기 다 0.5, 0.5 했으니까요. 그럼 자유도는 어떻게 되나요? 즉, 이 F분포의 자유도가 보니까 22잖아요. 인자 A에 대해서도 인자 A에 대해서 자유도가 2와 20이고, 인자 B에 대해서도 2, 22가 됩니다. 따라서 요게 맞는 거고요. 요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빨간 선의 값이요. 오른쪽 꼬리 면적 5%일 때 이 빨간 선 F값은 3.44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0이니까 우리가 기무값을 기각하고, 인자 B에 대한 2니까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무값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로 와서 유의확률을 보겠습니다. 유의확률이 뭐냐면 F의 값이 2잖아요. 2에 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즉 2보다 클 확률, 이 빗금치 면적이 이것이 유의 확률입니다. 그럼 유의 확률이 5%보다 크나요, 작나요? 했더니 2는 채택 영역에 있어요. 기각 영역에 있지 않고. 근데 여기 파란 빗금치 면적이 5%니까 이 녹색 빗금치면 그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유의 확률은 5%보다 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도가 2와 22인데 조금 안 이쁩니다. 이게 그림표가 아마 이게 5 정도 나오면 아마 5 정도가 나오면요 이렇게 멋있게 이게 F분포표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데 자유도가 2가 돼서 이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유의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 2에 요 2에 오른쪽 꼬리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거에 여기서 오른쪽 꼬리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15.92%가 나왔어요. 빨간 빗금치 면적이 15.92%예요. 자, 근데 아까 알파가 얼마였나요? 알파가 5%였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우리가 더 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